욕심과 호기심, 언뜻 들으면 전혀 다른 듯 보이는 이 두 개의 감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끝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상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충족하려는 과정에 있어요. 개인 혹은 기관의 욕심과 호기심을 위해 자연에 어긋나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는 사례는 세계 각지에서도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미스터리 컨텐츠 역시 이와 비슷한 결에 속하는 사건인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힐난과 야유를 받았던,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전 세계인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에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서 자행된 한 가지 괴이한 실험과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진실. 준비된 미스터리 컨텐츠를 통해 그 실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미국,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시사주간지 타임즈에 충격적인 하나의 기사가 실립니다. 러시아의 한 저명한 생물학자에 의해 기괴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바로 반은 사람, 반은 원숭이인 제3의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반인반원 프로젝트라는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그 존재가 아주 낯선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과 침팬지를 합친 가상의 동물을 일컫는 휴먼지라는 단어가 실제하니까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자연을 거스르는 이 실험의 주체자인 생물학자에게 반감을 표출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괴이한 실험을 기획한 장본인은 누구이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반인반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을까요? 일리아 이바노프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시대상으로는 구소련 출신의 저명한 과학자이자 생물학자입니다. 이바노프는 전 세계 최초로 말의 인공수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동물 인공수정 전문가였어요. 1899년 말의 개량이 시급했던 그때 그는 인공수정 실험에 돌입해 정상적으로 새끼를 분만하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국 정부에 기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 사이에 퍼지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일에 인공수정이 도움이 되면서 가축 개량과 증식의 기존의 제약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바노프는 국가로부터 그 업적을 인정받았고요. 그의 실험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게 이르렀죠. 이후에 말 6,804필의 인공수정을 성공해낸 이바노프는 전 세계 많은 생물학자들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국의 인재들이 연구와 배움을 통해 그의 사무실로 모여들었고요. 이후에도 새로운 품종의 육성에 공헌하면서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추천되는 등 과학자로서의 눈부신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 인공수정 전문가라는 타이틀 아래 그는 상당히 괴짜스러운 일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종교배 실험, 즉 반인반원 프로젝트였습니다. 반인반원 프로젝트란 말 그대로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 같은 유인원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합쳐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남성의 정액을 추출해서 암컷 유인원에게 주입을 하거나 수컷 유인원의 정액을 추출해 여성의 몸 안에 수정시키는 다소 엽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대상이 유인원이었을까요? 사실 아시다시피 유인원은 인간과 가장 흡사한 지능, 행동, 능력, 외관을 가진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인간의 것과 95%나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바노프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반인반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1927년) 이바노프는 성공적인 실험을 위해 영장류의 주요 서식지인 서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암 침팬지와 수컷 오랑우탄에게 사용했습니다. 여성 5명의 몸 안에 수정시켰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실험 대상인 인간 여성과 남성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기다리던 이바노프에게 돌아온 건 실험 실패라는 소식이었어요. 13명의 여성들 중 임신에 성공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고요. 암컷 오랑우탄 역시 별다른 신체 변화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환경 변화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한두 마리씩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숲으로 돌아간 노력에도 이바노프는 좌절하지 않고 실험 진행을 위한 후원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한 무신론자 단체 소속인 찰스 스미스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실험에 대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바노프의 실험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죠. 급기야 타임즈의 이 실험에 대한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기사로 이 사실을 접한 사람들은 이바노프를 향해 미친 과학자라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아주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이바노프는 반인반원 프로젝트를 중단했고요. 정부의 허가 없이 이런 실험을 가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되기까지 했죠. 그렇게 본국으로 쫓겨난 이바노프는 낯선 땅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다가 1932년 뇌출혈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가 숨을 거두고 수십 년이 흐른 2005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문서 보관소에서 그간 비밀리에 묻혀있던 한 장의 문서가 공개됩니다. 그 안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1920년대 중반 이바노프가 진행했던 반인반원 실험에 깊이 연관된 어느 한 사람의 정체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이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세계 1차 대전이 막 종식되었던 시기 전쟁으로 인한 인력과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이바노프를 스탈린이 불러들였고 그에게 침팬지와 사람을 교합한 생명체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고통에 무감각하며 저항력이 있지만 먹는 음식에 대한 불평은 하지 않는 기계를 만들어내라. 이런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이바노프에게 주어진 돈은 약 20만 달러, 현 가치로 약 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던 이바노프의 단독 행동으로 인해 실험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게 됐고 실험마저 실패하자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처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공개되자 이바노프는 그저 정권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한 장의 문서만 가지고는 모든 사실을 입증해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바노프가 스탈린 집권 이전인 1910년 한 학회에서 반인반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이것은 이바노프가 스탈린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이미 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오히려 스탈린을 설득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바노프는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반인반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저명한 생물학자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싶었던 욕심이었을까요? 2020년 현재 과학과 생물학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바노프의 실험이 중단된 이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로 인해 유인원들의 유전학적 인공 변이와 수정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실험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임이 명백했죠. 공익 혹은 사익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설사 성공에 가까운 결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불임이나 돌연변이 등 크고 작은 실패 요인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여담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 역대 모든 유인원 중 인간과 가장 흡사한 존재가 등장해 화제를 낳았다고 해요. 바로 올리버라는 침팬지였는데 머리와 가슴에 털이 없고 턱과 머리가 작으며 이렇게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면각과 치아 구조, 골반, 척추와 손발의 모양 역시 인간과 매우 유사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리버를 인간과 침팬지상에서 탄생한 교잡종인 휴먼지라고 일컬었지만 1997년 시카고 대학에서 올리버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침팬지들보다 지능이 조금 뛰어날 뿐이었죠. 만약 1900년대 행해졌던 이바노프의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